네, 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네. 저작권법 얘기를 하고 이제 뒤에서 자, 캐릭터 배경들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네,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이제 현행 저작권법에서 살짝 비껴나서 좀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또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네가라는 거는 이제 AI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물음이고요. 일단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저는 거의 한 25년 정도 사실 애니메이션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 3년 정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이제 애정을 가지고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도 이 스튜디오를 하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런 갈증들, 그리고 어떤 이 AI라는 기술이 디자인을 전문으로 했던 이제 스튜디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효용성이 있게 쓰였는지,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자청해가지고 실제로 진행해 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워크플로우가 괜찮은지,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좀 효용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각이라는 이제 프리프로덕션 디자인 업체를 10년 정도 했었고, 이제 굉장히 많은 한국 애니메이션들 작업을 했었던 실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H3 에코라고 하는 이제 건축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건축 CGI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온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 지금 실제 이 프로젝트 이미지 자체도 이제 AI로 생성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프롬프트만 써서 나온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네온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생성을 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초에 AI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 이쪽 자료들이었거든요. 이걸 다 해석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자료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AI라는 게, 특히 생성 AI라는 게 대세적인 흐름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를 비롯해서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할 건가, 이게 나랑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건 좀 싫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관련 정보들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롬프트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룹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2,500여 명 정도 활동을 하는 이제 그룹이 돼서 이제 이 강의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강의들의 이 관련 생성 AI 이미지에 관련돼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그룹 회원들인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제 최근에 그 생성 AI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생성 AI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얘는 진짜 뭐냐,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생성 AI라는 게 뭔가 이 산업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회사에서 AI 좀 쓰지 그래? AI 뭐 이제 스터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압박을 계속 주고, 그럼 나는 지금 계속 해왔던 이 방식으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또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려고 실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낯선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포토샵 파이어플라이도 그렇고 포토샵 베타에 제네레이티브 필이라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뭐야 이게 생각보다 이 AI라는 게 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방해만 하는 아이는 아니잖아,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얘가 좀 도와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성 AI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우리가 좀 당황했던 것이지, 결국 이걸 하나의 개체, 사람으로 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이지, 너무 갑자기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딱 내 앞에 서 있는 애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생성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지만은, 실상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은 미국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로 챗 GPT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비율이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미드전이라는 거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한 80%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써봤어는 더 작겠죠, 훨씬. 그리고 버블 차트라는 걸 보면은 지금 생성 AI가 엄청 폭발적으로 탁 튀고 있지만, 이 튀는 정도가 아직 한 100분의 1 정도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생성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걸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그냥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근데 우리가 생성 AI를 접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뭐야, 몇 가지 얘기를 툭탁 써줬더니 그냥 뚝딱 멋진 걸 만들어주는데? 라는 입장이 있고, 한 번은 그런가 싶었더니 이 영 꽝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결국은 이제 이 생성 AI가 해주는 몫은 어떤 미적인 영역을 담당을 해주는 것인데, 미술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미적 기준, 미적 가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기술,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감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향상을 시켜야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생성 AI 이미지를 하는 두 가지 툴이, 요새는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무료 툴이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쓰게 되는 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은 미드저니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정의를 해보면,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되게 실력 있는 아티스트하고 같이 일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를 하면 엄청 잘 만들어주죠.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꿔주지? 그러면 싫은데 막 이런 티가 탁 나요. 안 들어줘 잘. 그래서 얘를 되게 구슬리는 어떤 프롬프트 스킬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고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이미지를 꺼내놔 준다, 미드전에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게 아티스트를 분해해 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티스트가 되는 경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컨셉 이미지를 하나를 그린다, 그 배경과 캐릭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배경은 어때야 되고 캐릭터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화면은 어떤 각도만큼 틀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손짓, 어떤 표정, 어떤 옷을 입어야 돼라는 거를 일일이 다 디렉션 해줘야 그때 가서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아트 작업을 할 때 활용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훨씬 많아요. 미드저니에서 기본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얘를 계속 튜닝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드저니는 세세한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흐름을 보면 미드저니가 지금 5.2가 지난주에 나왔고 5.3이 나온다고 했는데 5.3의 일부를 매일 하나씩 얘네가 흘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나온 이 줌이라는 기능은 제가 어제 밤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문서에는 못 넣었는데, 이 줌이라는 기능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얘를 줌으로 빼듯이 딱 확대해 놓으면 그 옆에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속성을 확대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화면을 확대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캐릭터일 경우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캐릭터 하나를 생성해 놓고 이 캐릭터 턴을 만드는 게 AI에서는 되게 힘든 일인데, 얘를 줌으로 빼서 자,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생성된 캐릭터의 시트가 옆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성을 해서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 라고 내가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얘의 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롬프트에서 캐릭터 프롬프트를 넣고 턴어라운드까지 생성해 줘라고 해서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AI한테. 미디저니 같은 경우는 다루기 쉬운 만큼 되게 발전이 빠른데 이게 저기 V1이 작년 2월이고 V5.2가 얼마 전이거든요. 명확하게 바뀌는 거는 V4부터예요. V3까지는, V3까지는 뭐 고만고만했어요. 이걸로 실물을 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V4부터 얘가 조금 사람 구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V4부터 얘가 발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거듭하더니 지금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아성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다시 올라왔죠. 이 둘의 관계가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거든요. V4 나오면서 니지전이 4라는 게 나와서 약간 좀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좀 적합한 형태의 모델이 탑재가 된 거죠. 이 전에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미드저니를 앞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뭐 저패니메이션이나 망가 스타일, 웹툰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니지전이 4가 나왔을 때 그게 확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게 똑같이 이제 지금 약간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이 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서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드 기반으로 이제 조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확장성이 넓죠. 왜냐면 내가 내 PC에 뭘 깔거나 내 PC 사양이 좋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잘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며 가며 이제 뭐 회사나 집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고, 뭐 지하철에서는 미드저니로 돌려놓고 유튜브 보다가 띵동 소리 나면 봐서 확인해보고 뭐 그러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이미징 기능, 디스크라이브하고 블렌드 이게 있는데, 이미징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써서 그냥 네가 이런 걸 상상해봐라고 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고, 그 디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한 장의 이미지를 던져놓고 얘를 가지고 네가 프롬프트를 추출해봐라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연 자리에 어떤 이렇게 수없는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넣어놓고 자 이걸 디스크라이브를 눌러놓으면은 얘가 프롬프트를 따다다닥 써줘요. 5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 해주면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이미지를 얘가 추천해주는 거예요. 블렌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섞는 거거든요. 기본 2장에 총 5장까지 섞어주는데, 제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미드저니에서 쓰는 방식은 블렌드예요. 내가 원하는 비례, 내가 원하는 얼굴의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체형의 분위기, 얘네를 섞어서 생성을 내고 얘한테 이제 프롬프트를 붙여서 조정을 해주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콜앱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 UI라고 직접 내 PC에 깔아서 쓰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콜앱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내 PC에 깔아 놓으면은 내가 무한정 내 램이 허용하는 한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고, 이미지 사이즈도 뭐 10,000픽셀 넘게 뽑을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주요한 기능은 이미지 투 이미지하고 텍스트 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이미지화하는 거, 이 2가지가 핵심 기능이고, 여기에 컨트롤 넷이라고 그것들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툴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3개가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가장 큰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인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킷을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어떤 느낌을 얹어 가지고 만들어 줘,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실사 이미지로 뽑을 거냐 아니면 애니메이션 톤으로 뽑을 거냐,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톤의 모델 킷을 썼다.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많잖아요. 뭐 신카이 마코토도 있고
뭐 지브리 스타일도 있고 미야자키 스타일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로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브리를 선택을 하면 자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지브리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로라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학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하고도 관련이 있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네. 이 로라라는 게 가장 가볍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 로라 학습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집중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캐릭터 개발을 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로라 학습을 통해서 구현을 하면은 좀 더 이 사람의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개는 좀 체계가 달라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단락단락 끊어서 뭔가 주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티스트를 분해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모델 선정 말고 모델하고 프롬프트 선정 말고 기타 이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밀도나 자유도, 알고리즘, 뭐 컨트롤 넷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게 나와요. 이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원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더빙을 할 수도 있지만 뒤에 거 잠깐 한 5초 정도만. 너무 짧은데 짧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이 두 영상을 이제 약간 보여드리기 위한 대표 영상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AI 생성 AI라는 걸 만나서 다른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한 시기가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 안에서 AI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거에 왜냐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다른 것을 수용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AI 애니메이션이라는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 영상을 선정을 했고 첫 번째 영상은 오직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둘이 대화를 하고 둘이 장면이 바뀌고 둘이 걸어가고 이걸 다 프롬프트로 하거든요. 프롬프트로 이제 하나하나씩 끌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시추 얘기에 B 시추 얘기에 둘이 함께 걸어가 이러면 그게 생성 AI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로토스코핑이죠. 예전에 굉장히 좀 노동 집약적인 애니메이션인데 힘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버팅하는 형식의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AI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작권을 약간 좀 비껴갈 수 있는 이제 현행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인정을 하는 저작권의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3D 더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로 생성을 하는 것, 그리고 텍스처를 만들어서 프로젝션 맵으로 어떤 캐릭터라든지 배경에 입히는 것, 그리고 캔이라고 하는 내가 라인 드로잉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그거를 형상화하는 것,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주로 권장하는 방식은 캔이에요. 캔이가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거든요. 내가 스케치를 떠서 이걸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인페인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도와 안목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이 저작권을 인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도의 시작을 누가 하느냐, 내가 프롬프트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스케치라든지 내가 그렸던 이미지 소스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는 굉장히 좀 저작권 관련해서는 좀 다른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생성 AI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프리 프로덕션 디자인에 관해서입니다. 일단은 컨셉 디자인 쪽에서는 뭐 캐릭터, 배경, 룩뎁,
그리고 에셋 디자인들이고, 무드 같은 경우는 뭐 키비주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신 컨셉트, 그리고 뭐 칼라 스크립트 같은 거. 사실 이 생성 AI의 하나의 맥락을 딱 파악하면은 얘네들이 사실은 동시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 같은 건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는 대상만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생성 AI의 하나의 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맨 가운데 있는 거, 동명대에서 수업으로 실제 진행을 했던, 제가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저게 이제 학생들한테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자, 그거를, 아웃풋의 톤 앤 매너를 AI로 만들어봐 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캐릭터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AI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저런 캐릭터예요. 인간의 비례가 아닌 애들.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것도 약간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생성한 사례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텍스처를 만들어서 프로젝션 맵으로 바로 입힌 경우. 아까 이제 뭐 언리얼 쪽 얘기도 있지만은 유니티 쪽에서도 그런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이미지 투 이미지 컨버팅 사례들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프롬프트 R&D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한 캐릭터를 생성을 할 때 그 캐릭터의 모든 것을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줘. 이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되게 상당히 좀 일관성이 있죠. 근데 이것도 AI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캐릭터는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잘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본 하나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왼쪽 그림의 왼쪽에 붙어 있는 애들이 이제 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생성을 해본 데이터들이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원형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것만으로도 벅차니까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캐릭터를 생성을 했고, 저거는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걸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가져와서 이제 약간 3D 버전으로 만든 거죠. 이게 만들면서 장점들은 다른 톤으로, 다른 캐릭터로, 다른 디테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아티스트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들이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계획의 시간보다 실제로 이 기술을 표현하는 그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자, 이거를 사실적으로 그려봐야 되겠어라는 건 사실 기술의 영역이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숙달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근데 그거를 빨리 보고 빨리 검증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또 근데 본인한테도 중요해요. 이거를 이런 톤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나라는 걸 빨리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캐릭터는 이 줌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시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디테일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눈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캐릭터들은 선 하나만으로도 캐릭터성이 분명한 애들이지만 아직 AI는 그 정도까지 잡아낼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룩댓 부분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제공받은 데이터고, 오른쪽이 제가 어땠으면 좋겠어라고 제가 의도를 가지고 오른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펭귄은 괜찮다. 근데 북극곰 같은 경우는 저 눈이 3D가 됐을 때 2D의 느낌에 비해서 너무 좀 기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AI로 좀 수정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위아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형태적으로는 되게 매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방식이 이게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너무 좀 무미건조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룩뎁을 진행을 했고, 일부분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도 좀 형태를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이런 이제 베리에이션 부분이거든요. 저 왼쪽 맨 상단이 이제 원형이고, 자, 걔를 가지고 이제
붉은 원숭이 버전, 노란 원숭이 버전 만들어 보고, 자, 얘네들을 현지화 했을 때, 좀 상품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돼지 소녀도 마찬가지로 기본 캐릭터성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AI로 생성하고 일부분 저 눈 같은 경우는 약간 리터칭을 했죠. 그리고 뭐 치마 라인이라든지 일부분 같은 경우 뭐 포토샵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그걸 다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넣어서 이제 재생성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중국으로 이 아이를 좀 보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저 치파오 의상인데 이게 이제 AI의 맹점이 뭐냐면 얘를 어떤 동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돼지 소녀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AI는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몸에다가 치파오를 입혀줘라고 하면 여기가 파래져요. 뭐 팔이 파래진다든지. 그러니까 AI가 보는 시각하고 나를 맞추는 작업들이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쪽에서는 특히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경험적으로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걸 리드할 수 있도록 어떤 아까 말씀드린 캐니 같은 스케치 작업들 아니면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뭐 짜집기라도 해서 얘한테 던져줘야 얘가 알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스를 던져주고 저런 애들을 만들면 저 형태에 맞게 볼륨들이 다 잡히죠. 패턴들도 따라서 다 움직이고. 이거는 배경 같은 이제 사례인데 배경 같은 경우도 이제 스케치 라인 떠서 이제 캐니로 보내고 여기서 무드를 얹고 어떤 톤으로 만들어줘. 좀 더 와이드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샷 작업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풀샷 작업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작업을 해보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진 스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환경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더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잡아서 거기에 이제 룩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오른쪽 거 잠깐만 중요한 레퍼런스라서 네 됐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월드를 이제 더미로 구성해 놓은 다음에 이걸 스테이블 디피전에서 원하는 느낌대로 찍고 얘를 프로젝션 맵으로 다 입혀놓고 그거를 필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실제 최근에 이제 개발 중인 게임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게임 쪽은 이런 게 되게 활발하거든요. 이건 비슷한 사례로 이제 배경 잡을 때, 이거는 이제 무드 작업 같은 경우는 저 오른쪽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제 잡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라인일 수도 있고 되게 러프한 마카 라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런 거야 라고 제시를 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 감독님은 가을 언덕 같은 분위기에서 노인이 힘겹게 자기 비석을 지고 올라가는 거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어, 비슷한 사례죠. 그리고 이제 이 AI가 초기 단계에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미리 감 잡아보고 그것들이 어떤 느낌일까를 미리 연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부부와 무슨 현이더라? 네. 그런 퍼펫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런 톤으로 스타워즈 느낌 나게 어떤 세계관을 이제 프롬프팅 해서 한번 보여달라라고 한 거거든요. 실제로 배경 같은 경우가 워낙 활용도가 높아요. 캐릭터도 높지만 배경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스케칭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 스케치를 대신할 이제 더미를 구성할 요소만 있으면 사실 그 더미를 구성을 할 3D 프로그램조차도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레고를 갖다 놔도 돼요. 레고를 갖다 놓고 원하는 앵글 찍어 놓고 자 걔를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최대한 그렇게 맞춰줍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이제 프로덕션 작업을 할 때 했던 사례. 사실 저 오브젝트를 쓴 건 아니고
이 주변 환경을 꾸미는데 미리 이제 샘플을 좀 받아본 거죠. 주변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들을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이 공간이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한번 예전에 그런 걸 서치를 했다면,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서치를 했다면 지금은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미리 가늠하고 만들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할 부분들은 활용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요 작업들, 지금 요게 전체 페이지는 아니고 이 작업을 한 10장 정도 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혼자. 한 주 정도는 컨셉으로만 쭉 뽑고 한 주는 그냥 계속 마무리. 그게 이제 비용 면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 이걸 운영하는 스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스스로도 시간적인 여유들이 생겨요. 여기 있는 명제가 딱 그거죠, 이제. 자, 어떤 것, 우리도 하면서 알잖아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는데 이 모든 것에 다 에너지를 쏟을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것들은 생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을 선택을 해도 되지 않나? 컬러 스크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글씨가 뒤집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이제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꼼꼼한 작업들을 기다리고 있을 건가, 아티스트 입장에서. 자, 이걸 생성 AI라는 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 그러면 주고받는 관계도 되게 쉬워지거든요. 자, 감독님 가이드만 좀 주세요. 콘티 나오면 뭐 콘티 좀 주세요. 그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근데 여전히 이제 AI는 몰라 이러는 부분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는 거예요. 저기 써 있지만은 이 왼쪽 캐릭터를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구조를 안 가지고 있고 몸과 머리가 구분이 안 돼 있는 데다가 눈, 코, 입의 위치가 과장되고 다리가 짧고 그리고 얼굴이 그냥 입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바디하고 엉덩이 이런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다리 사이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죠. AI는 얘를 사람으로 안 봐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이걸 못 알아먹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아티스트의 안목, 아티스트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기서 생긴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몰랑이 같은 저런 톤앤매너를 가지고 한번 캐릭터를 테스트해 봤는데 쟤를 가지고 해보니까 계속 풍선을 만들었어요. AI는 쟤를 계속 풍선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쟤를 예쁜 병아리로 인식을 하지만 AI의 시선은 다르다. 이 두 사례도 마찬가지죠. 이 둘도 AI는 얘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세미나를 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애니메이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비용 안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R&D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R&D를 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적어도 프리프로덕션 쪽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프로덕션의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R&D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프리프로덕션 디자인에서 AI는 무조건 써야 합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